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 첫 순서 함께해 주실 분은요. 이로운 투자자문의 이호섭 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순서로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할 주제는요. 주택가격 하락세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한 번에 짚어주실까요? 예, 매주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제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완연하게 하락세로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연일 매스컴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만큼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시세보다 수억 원 이상 크게 가격이 떨어진 급매물이 등장하고 있는 곳은 대부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인데요. 이런 곳들은 다 대부분 실거주 목적보다는 투자 수요가 많았던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용 76제곱미터짜리가 작년 8월 말 시세 한 19억 3천만 원까지 최고가를 찍었다면 지금까지는 한 3억 정도가 내려온 16억 2천만 원짜리 매물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런 서울의 아파트 값이 작년 9.13 대책 이후로 발표 이후 한 4개월 동안 0.98%가 떨어졌다고 해도 대책 발표 직전 4개월에 비해서는 한 3.25%, 그리고 작년 1년간의 오름폭은 6%, 직전 1년까지는 한 9%가 올랐기 때문에 오름폭에 비해서는 아직 하락폭은 크지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최근 집값 하락 소식에도 실제 매매를 하고 싶어하는 이런 실제 매수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어디가 떨어졌냐 이렇게 체감을 잘 못하는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투자 수요가 많았던 재건축 아파트보다 이렇게 실거주 목적으로 거래되는 아파트들은 하락폭이 실제로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요. 그만큼 거래 절벽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전세 시장은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나서 어느 정도 전세값이 안정이 되었었는데요. 봄 이사철을 앞두고서 급 전세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서 전세 하락폭도 좀 어느 정도 둔화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주 한 3개월 차에 접어든 잠실 헬리오시티 이쪽 부분도 급 전세가 소화되면서 그 부근의 인근 아파트 전세 가격 역시 어느 정도 안정세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서울 강동구, 강남구 쪽에도 추가 입주 물량이 있는 만큼 좀 입주 물량이 대기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전세값 안정세는 앞으로도 지속된다라고 전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매매 거래가 당분간 공백 상태가 되면서 또 다음 달에 앞두고 있는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런 발표가 좀 매매 시장에서 어느 정도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서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작년에 오름폭이 크기 때문에 공시 가격은 마찬가지로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음 달 공시 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집을 팔거나 증여 그리고 임대사업 등록을 하려는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마찬가지로 이 매도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급매가 늘어나도 거래량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매수하려는 사람보다 많은 것을 매수 우위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매스컴에서 가격 하락 소식들이 많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려는 사람들도 아직 이런 가격 하락을 체감하지 못하는 만큼 어느 정도 관망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이런 집계를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요. 서울의 월 평균 다세대 빌라들의 임대 계약 건수가 2014년도보다 2018년 말 9,900건으로 4년 동안 한 24% 증가했다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약 1만 건 이상씩 계약이 됐는데요. 통상 다세대 주택 빌라들은 아파트의 대체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의 주택 비율은 아파트도 있고 주택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다가구 주택도 있지만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단독주택 그리고 다세대 주택은 어느 정도 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다세대 주택의 공급이 좀 크게 늘지는 않는 반면에 수요는 어느 정도 지속되거나 좀 증가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작년 말과 올해 초를 비교해 보면 오른 주택들이 있는데요. 이런 주택은 이런 공동주택 중에서도 다세대
연립주택이 가격이 조금 소폭이지만 오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청자분들이 좀 투자 포인트를 가지셔야 될 것은 아파트를 앞으로 매수하려고 생각하신 투자자분들은 조금 더 관망세를 유지하시면서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신 뒤에 급매나 급급매로 원하시는 가격보다 좀 저렴하게 나오는 거는 확보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셔라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소액 투자, 다세대 빌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다세대 주택의 수요층이 누구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교적 나이가 젊으신 분들 20대에서 40대 초반까지, 그리고 구성원 수는 1인 혹은 2인 가구를 이루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시대 추세가 이런 1, 2인 가구가 앞으로 좀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이런 다세대 쪽으로 수요가 앞으로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구성원들 대부분이 좀 왕성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을 고르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을 좀 직주 근접, 자기가 일하는 곳과 거주하는 곳이 가까운 이런 직주 근접성이 좋은 곳을 대체로 선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직장인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도심에서 가까운 직주 근접성이 좋은 곳에 다세대 주택을 조금 관심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교통 환경이 우수하고 앞으로 개발 호재가 예정된 곳이 많은 곳에는 집가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이런 곳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추천드리겠습니다.